117쪽에 물권 변동 들어갈 차례죠. 물권 변동. 그러니까 물권이 이제 발생을 하고 효력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변경이 되고 소멸하고 그거거든요. 우리가 총칙에서는 권리의 변동, 물권에서는 물권의 변동, 그렇죠? 채권에서는 채권의 변동 쭉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법률 행위, 이거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자,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게 권리 변동이 100%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법률 행위가 더 중요할까요? 법률 규정이 더 중요할까요? 시험 출제 빈도는 행위? 여기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문에 오면은 187조가 되는 거고, 여기는 18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법률 행위니까, 여기는 뭐 계약이고요. 계약할 때는 반드시, 즉 말해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와 뭐까지,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어떤 권리 변동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판결 중에서 두 개가 있어요. 자, 이행 판결. 당사자들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 판결 내용이 이행 판결이에요.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뭘 이행하라, 대금 변제를 해라, 아니 목적물 인도하라, 그런 이행 판결 나왔잖아요. 그럼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돼. 그래야 권리 변동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무슨 판결? 확인 판결. 확인 판결. 그다음에 각종 뭐예요? 조서, 뭐 인락 조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락 조서. 화해 조서. 그다음에 판사는 판결하기보다는 조정을만 시키는 거잖아요. 합의. 그 조서도 법원에서 조서까지 받았어도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법률 규정은 대표적으로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공용 수용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면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판결. 위에도 판결 나오는데 여기도 판결 나와요. 여기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많지도 않아요.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몇 개 있다? 4개 있다. 자,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다음에 상속 재산 분할 판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분할 판결은 무조건 형성 판결.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판결. 말소 등기 판결도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사회행위 취소 판결. 사회행위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서.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이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 4개,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어요. 형성 판결.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경매.
몇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에 가서 신축, 건물을 내가 신축을 했어. 그럼 소유권 보존 넣기야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완성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래서 벽과 지붕, 기둥, 세 개 다 있어도 좋고, 벽하고 기둥만 있어도, 벽하고 지붕만 있어도, 기둥하고 지붕만 있어도 건물을 인정해 주는 거죠. 신축.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들어간 거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물권에서. 여기는 지상권에 나오고, 이거는 법정 갱신은 어디서 나와? 전세권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후. 만료되기 전. 1월부터 6월 사이에 전세권자도 설정자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한해서만 인정하거든요. 종전 전세권하고 동일한 걸로 설정한 걸로 본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싫으면 뭐 하면 된다. 소멸, 통고. 그래서 전세권자가 하든 설정자가 하든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기간만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법정갱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뭐 어차피 처음부터 뭐 이건 등기 안 하는 거니까 분묘, 기지권. 이런 것. 그 다음에 용익물권 있잖아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기간이 뭐하면 만료되면. 그래서 지지전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기간을 정했어. 근데 만료되면 자동 소멸이요. 말수등기 없이. 기간 만료되면 자동 소멸.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요.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은 무엇이 소멸되면, 채권이 소멸되면, 말수등기 없어도 자동 소멸. 그래서 뭐 저당, 근저당, 유치권 이런 것들은 채권이 소멸되면, 없어지면 자동 소멸, 말수등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제. 이런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말소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사에 갔으면 취소하잖아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해제도 마찬가지. 원상회복이 되잖아요. 소급해서. 원상회복하면 소급해서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말소등기 없이 하는 거예요. 무효는 우리가 비진에서 상할수, 통정허위 표시, 그다음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에 반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혼동. 혼동도 가끔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지문으로 넣어버리더라고요. 지문으로. 한 문제 내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 본권에 가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거기서 혼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자가 제한물권을 취득하면 두 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소멸돼요? 제한물권이 소멸돼요?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00%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짝수니까 2번으로 들어갈게요. 문제 2번.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고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그랬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186조를 얘기한 거예요? 187조를 얘기한 거예요?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도 단 조건이 있어요. 먼저 발생할 때는 등기 없이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하려면 뭐 해서 해라. 등기해서 해라.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위에 거는 무조건 등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187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1번.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 화해조서 나왔네. 화해조서. 조서 나왔잖아요.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매매 나왔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명한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잖아. 3번. 혼동 나왔어. 등기 안 해. 등기 안 해. 답이네, 이게. 이해 되셨습니까? 3번이 답입니다. 혼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즉, 제한 물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제한 물권이 소멸되는데, 소멸 안 되는 경우 있죠,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멸 안 되는 경우 있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혼동을 할 때 다시 문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취득시 완성. 여기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 점유, 취득시효 완성. 자, 평공자로 20년을 채웠어요. 완성이 돼서 소유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요거 등기 필요해요. 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자, 소유권 확인 판결. 너한테 소유권이 있냐 없냐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확인 판결이니까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 출제 가능성도 많아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럼 옆에다가 바로 186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조? 186조. 법률행위 이거잖아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본 보니까 혼동 등기 안 해요. 안 해죠. 뭐 기억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 밑에서 보면 기억들랑 싹 끄서버리면 1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박스 문제 풀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빨라요. 다 안 하고도 답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5개 놓고 찍을 때하고 지금 기억본 풀었다면 1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 3, 4번 중에서 보면 되는 거고. 자, 니은번 교환은 계약이죠. 등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인 지상권 용익물권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이죠. 여기 기간 만료되면 자동 소멸이잖아요.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자, 니일번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여기도 등기를 해야 돼요. 하나 더 넣어주면 예약 완결권. 우리 법제에서는 일방 예약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계약편에 가면 채권편에 가면 내가 그 부동 꼭 사고 싶어. 근데 지금 부동산 시가가 5억이야. 나한테는 3억밖에 없어. 그럼 내가 3억 주고 잔금 2억은 2년에 주기로 하고 예약하잖아요. 그리고 가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뭔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본등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을번은 등기 필요해요. 니은, 니을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니까 집합건물로 구분 소유를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공용 부분, 복도나 계단이나 승강기는 종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자고. 여기다가 무슨 권리? 여기다 하면 종된 권리. 종된 권리도 등기 없이 권리 변동이 생겨요. 종된 권리.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저당권하고 또 연결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세 개가 있어. 토지의 지상권, 토지의 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의 임차권, 토지의 임차권. 자, 이것도 종된 권리거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의 공용 부분. 그래서 요 세 개는 종된 권리. 그럼 이거 볼게요. 토지 지상권, 임차권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값의 X 토지에다가 을이 자, 지상권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누가요? 을이. 그러니까 값의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지상권 설정하고 그러니까 을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거잖아요. 건물 지었어요. 그래서 을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농협은행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니까 금소하잖아요. 농협은행 못 믿으니까 건물에다 뭘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죠. 변제했다 못했다? 변제면 안 물어보겠죠. 돈을 못 갚으니까 농협은행은 저당권자인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경매를 실행해서 A가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인 A가 이 건물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금 완납하면 건물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남의 토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상권은 이 지상권은 종된 권리라면 종된 권리. 이 종된 권리 자동으로 등기 없이도 이 경락인의 소유, 건물 소유자한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간만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 설정했어. 그래가지고 을이 건물 지었어. 농협은행에서 금전설 대차하고 저당권 설정했어. 근저당 설정했어. 변제 못하니까 경매에서 B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B는 건물 경락받는 순간 여기 임차권은 자동으로 종등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등기 일시 없이. 그 다음에 부분소유에서 공용부분 이거거든요. 여기가 101동이야. 여기가 1호 라인, 여기가 2호 라인. 자, 여기가 1501호에. 1501호 공용부분, 전유부분. 전유부분이 주된 권리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승강기. 그 다음 복도 계단 있잖아요. 그 다음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공용부분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여기는 종이고, 이렇게 따를 종자 쓰고, 여기는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 1501호 갑 소유. 그래서 갑이 이 1501호를 만약에 을한테 뭐 양도했다든지, 아니면 을이 경매가 나와가지고 을이 경락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여기 승강기, 복도, 계단,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등기 일시 없이.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많이 우러먹었는데 요거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표를 2개 해놨어. 요것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중요해. 그게 이제 미음번 지문이에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등기 일시 없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답 2번이고요.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요. 다음 중 갑에게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그럼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187조에 186조예요. 186조를 물어. 등기를 해야 돼.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86조. 옆에다 써. 여백에다가. 그래야 문제 읽을 때 내가 2번 안 읽게. 자, 1번. 갑은 을에게 토지에 관해서 소유 의사로. 자, 점유취득시 완성이네. 반갑네. 그러면 평공자로 20년 채웠다고 소유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그럼 1번 답이네. 그러고 답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번은. 1번 답을 못 고르면 2, 3, 4, 5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억울하니까 또 읽어. 2번 읽잖아요. 그럼 뒤에 2문제, 3문제 못 풀어.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 어떤 보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앞에는 풀어서 틀리고 뒤에는 찍어서 틀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답이 8개 나오잖아. 우리 40문제 중에서 다 8개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어쩌다 한 번 7개, 9개 되는 경우 있는데 그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 있는 거야. 어쩌다 한 번. 왜냐하면 요것도 8개가 안 나오면은요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위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한대요. 꼭 8개 맞춰라. 왜냐하면 제 그 대학 친구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걔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에요.
자, 1번 답이고, 자, 2번 봅시다. 자기 소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던 갑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 저당권 설정했네요.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했다. 아, 지상권. 무슨 권리? 종된 권리. 등기 시 없이. 없이. 이 지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3번.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합병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상속에다 넣어주면 돼. 상속. 상속은 등기 없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3개 있어요. 상속,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 그래서 우리는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은 그냥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회사 합병은 옛날에 자, KB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합병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은행의 모든 재산은 어디에 합병이 되는 거예요? 국민은행 합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속하고 똑같죠. 합병. 포괄 유증. 유증은 2개 있죠. 특정 유증하고 포괄 유증하고. 이것도 특정 유증. 차이는 어떤 거예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차이는. 이거는 공시법에서 많이 물어보던데 보니까 옛날에. 어떤 차이요? 포괄 유증은 내 재산, 내가 부동산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유증은 뭐야? 지금 주는 거요? 내가 죽으면 주는 거예요? 주기는 주는데 내가 뒤지면 가져가라. 그게 유증이잖아요. 근데 증여는 살아서 주는 거고. 증여는 계약이고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포괄 유증은 내가 부동산 10개를 다 주는 게 포괄 유증이에요. 이거는 상속으로 보는 거고. 특정 유증은 10개 중에서 특정한 하나, 그거를 그녀에게 줘라 그랬어요. 유증으로. 꼭 집어서 주는 게 특정 유증이에요.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이거는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상속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등기해야 안 해요? 포괄 유증은 상속이니까. 상속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뭐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해야 되죠. 이거는 요거 2개 비교해서 공시법에서 많이 물어봐요. 등기법. 몇 가지 연결. 그래서 3번은 합병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등기 없이 상속과 똑같으니까. 4번 갑은 자신이 지상권자로 있는 을소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지상권을 소멸하였다. 뭐예요? 혼동.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굳이 제한물권 필요 없잖아요. 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제한물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혼동에 의해서. 등기 없이.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과 공유하는 토지의 일정 부분 소유권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 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말소등기 판결. 사행인 취소 판결. 이거는 형성 판결. 그래서 6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여겨져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요. 그거 간단해요. 등기 청구권. 이거 먼저 2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등기 청구권은 뭐이고 등기 신청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물권을 가지고 청구하면 원청이고 물청이고, 물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면 원청이고 최청. 그 차이요.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 완납하고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약속된 날짜에. 그러면 매수인이 빨리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이지. 이 사람이 아직 물권자가 아니지.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평공자로 20년을 채웠어. 근데 대부분 그 소유자가 넘겨줘, 안 넘겨줘? 99%. 안 넘겨주잖아요. 빨리 넘겨를 청구했어.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 이 사람이 소유자 아직 아니잖아. 그래서 법률행위인데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했어. 그럼 소급해서 무효잖아요. 그럼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이행한 거 있어. 빨리 돌려달라고 청구했어. 물청이야, 채청이야? 취소해서 취소권 행사해가지고 취소권 행사하면 그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예요. 소급해서 무효잖아. 근데 이행 안 해도 되는 이미 이행한 것이 있어. 그럼 돌려받아야지. 빨리 돌려달라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채청이야, 물청이야? 그건 물청이지. 봐봐. 자,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 이 사람은 대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갑을 뭐 했어? 기망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를 제가격 받아서 헐값 받았어. 그렇지. 기망 당해서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매매 계약한 거잖아. 헐값 받아. 억울하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을을 상대로 여기까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까지 했지만 억울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기를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요. 그렇지, 소급해서 무효지. 소급해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갑이 을한테 빨리 넘겨달라고 하는 거는 갑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소유권. 그럼 물권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물청. 그 다음에 해제에서 마찬가지. 이 매매 계약 했는데 취소가 아니라 이제 해제 사유, 해제. 얘가 잔금을 빨리 안 주는 거야. 약속도 안 주는 거예요. 최고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서로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빨리 을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채청, 물청. 물청. 그러니까 물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유권도 지상권도 저당권도 다 물권이잖아요. 그 가진 상태 청구하면 물청.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하면 채청. 요거 하는 거고, 요것이 이제 등기 청구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두 개를 구분 못 해가지고 멘붕이 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은 어떤 차이? 비슷해. 완전히 틀려. 완전히 틀려. 그럼 등기 청구권은 공권이요, 사권이요? 공권? 사권? 그것도 구분이 안 돼? 등기 청구권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거잖아. 매도인이 대금을 완납을 했다고 안 넘겨주는 거야. 그럼 을이 갑한테 청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권이요? 개인 사자를 써서 사건이다. 개인 간에 이루어진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인데 물권을 가지고 오면은 물청, 물권을 안 가지고 오면 채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잖아. 누구를 상대로 해? 국가를 상대로 해야지.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사건이요, 공권이요? 그래, 여기는 공권이요, 공권. 엄청나죠. 이거는 등기적 공권이요, 공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간에 하니까 사건이다. 두 개는 엄연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청구권인지 신청권인지 구별을 하고 문제 푸셔야지. 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 문제 푸는데 요건 줄 알고 막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쉬는 시간에 이제 1차 끝나고 점심 먹고 2차 들어가잖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헤매어버렸다. 단순한 건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8론 보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자, 물청을 물어봤네요. 자, 1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아까 우리 그 있잖아요. 예약 완결권 할 때
매매대금이 5억인데 3억 주고 가등기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아니, 소유권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채청이 물청이. 채청이 있지. 가등기는 아무 효력은 없어. 순위 보존 효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번등기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채청이고. 자, 2번.